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그 상승장에는 보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댓글을 보면서 좀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도 저를 1년 동안 계속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 조만간 못 보게 될 거를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이 맞습니까? 일주일 전에 거의 그 절망, 낙담, 자기 머리 쥐어뜯고 사색이 된 걸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상 안 찍기로 하고 영상 키고 제가 웃으면서 위로해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야 비트코인이 곧 오르니까 저 오태민 강사 못 보는 건 좀 아쉽지만 빠이빠이다 뭐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래요.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생각이 안 나죠. 내리 꽂을 때는 진짜 이걸 내가 왜 산 거야. 내리 꽂을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논리는 사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본능이 주인이고 이성과 논리는 시녀입니다. 시녀. 네, 그래서 그거를 엄청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수양을 하지 않으면 이성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죠.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을 끌고 갑니다. 네, 그거는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양이 필요합니다. 수양이. 모형. 네, 모형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그 모형을 점검하라. 우리가 또 언제 늘 인생이라는 이런 참 어려운 수수께끼 앞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과학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오만이죠. 인생은 진짜 신비 덩어리입니다. 네. 이왕 신비주의자로 찍힌 마당에 메모론가를 가지고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신비주의자가 된 마당에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 할까요? 네, 제 주변에서 제가 자꾸 언급하는 거 20분하고 제가 늘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가까운 분들은 한 4, 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표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장이 좋고 나서고요. 그분들이 늘 저한테 감사할까요? 그렇진 않고 어쩔 때는 원망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오태민이 복권,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로또 번호를 오태민이 가르쳐 줘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태민은 농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농사를 가르쳐 준 건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씨 뿌리고 가꾼 거는 그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결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태민한테 고마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고맙진 않다. 왜냐? 이게 자기들의 눈물과 땀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 피눈물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이게 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옥수수밭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가 이렇게 꼬라박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금 이 가격이 뛰는 걸 봐야 되는데 이번에 상승장이 오더라도 제가 어제 그 옥수수밭 이야기를 한 건 이 옥수수밭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옥수수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늦었네. 조바심을 내고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는 그 7개 구간 중에 첫 번째 구간 동안 이제 분포를 확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옥수수의 분포를. 그게 저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강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크게 놓고 목표치를 낮춰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제 곧 옥수수밭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상승장이 곧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 옥수수밭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여러분을 수련하는 곳이다. 진짜 승부는 다음 옥수수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기존에
이미 씨를 뿌리신 분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열매를 거두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옥수수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좋은 반응들이 와서, 야, 이런, 진짜 이런 훈장 같은 이야기, 예, 무슨 뭐, 어디 부족 족장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받아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하여튼,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아시게 됐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강의를 다 따라오시건 아니건, 이해를 하셨건 많이 이해를 못 하셨건 간에, 이게 정말로 거대한 하나의 고상한 지식의 체계구나. 이거까지는 인정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정말 고상한 지식의 체계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된 겁니다. 네, 이게 듣보잡, 투기에 미친,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꿈꾸는 이들의 한바탕,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지식사회가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비트코인이 튤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튤립을 공부 안 하셨어요. 저는 튤립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튤립을 공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튤립 현상도 왜 그런지 전에 들은 걸 아는 거고 그 단어를 아는 거지, 튤립 현상이 어떤 역사적 경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봐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거든요. 이 비트코인 현상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어쨌건 제가 월요일에 드린 식자들은 제가 월요일에 드린 화두를 푸세요. 그거를 못 풀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박복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냉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뇌를 가지고 승부를 내세요. 제가 이렇게 엘리트들한테는 좀 가혹하게 굽니다. 왜냐하면 진짜 박복하고 대접받는 것만큼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행세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없었으면 이게 그냥 숨어서 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정말 오태민이 말한 게 맞다면 이게 진짜 빅등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2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이 땅에서의 운명이죠. 이 땅에서 운명 결정지었던 게임 체인저가 맞다면,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후광을 안고, 자기가 지식인이라는 후광을 안고 얼마나 주변한테 이렇게 박복하게 군 것인지가 증명이 될 겁니다. 본인만 박복하면 되는데, 본인의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생각하지 않고 20년 전, 10년 전 지식에 묶여있는 완고함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 초토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고 있지 않은 제 영상 중에 최고로 인기 있는 말도 안 되는 녹음 상태도 개판인 100배 간다는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왜 화를 냈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화를 낼 만하다. 네. 비트코인이 어떤 면에서 되게 평등하거든요. 굉장히 평등합니다. 제가 책을 쓰고 저를 불러준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은 원래 제가 아는 모임이고, 한국 최고의 고등학교 동문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최고의 고등학교 동문회니까, 동문회는, 공식적인 동문회는 아니고 동문들의 모임인데, 정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를 좋아하는 분이, 이거 좀 우리 모임에 와서도 좀 설명을 해달라, 책거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주섬주섬 가지고 갔는데, 저보다 다 연배들이 있으신 분이, 제가 선배님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제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3시간 동안 앉아있는 동안 저한테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전혀 안 주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몇 분이 저한테 비트코인 질문하고, 물론 그 모임이 무슨 외국에 계신 분이 이제 그분들의 선배분이 귀국한 모임하고 겹쳐서 이제 그랬던 것도 있는데,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됐고, 책 쓴 거, 오케이, 잘했어. 내가 볼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때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안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거 돌멩이 덩어리야. 이렇게 발언하는데, 최근에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 인간 때문이구나. 제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지금 인간이라고 부를 만큼 본인 무식한 걸 모르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무슨 본인 최고 학부를 나오고, 예?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이분이.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그런 아우라를 잡았어요. 제가 제 책거리 하러 갔다가 발언 못하고 온 그런 씁쓸한 그런 경험인데, 그 와중에도 제 앞에 앉은 몇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네.
반성 전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소울메이트를 그 대청중학교 중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게 비트코인이 평등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저를 열렬하게 이렇게 스타로 취급한 경험이 있는데, 서울고등학교가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그 강남 8학군이잖아요. 그 서울고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가 했는데, 특강이었는데 2회인가 3회였어요. 근데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나서 뭐 일주일 후에 두 번째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좀 강의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약속 다 한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 또 들고 일어나다 그래가지고 두 달 후에, 일주일 후에 가야 될 강의를 두 달 후에 갔어요. 두 달 후에 갔는데 이 녀석들이 소문을 내놔가지고 제가 스타가 돼 있더라고요. 뭐 BTS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제가 막 인기 스타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까. 애들은 이렇다니까요. 애들은 물론 이제 제가 그 비트코인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저커버크 얘기하고 SNS의 발달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저한테 특강을 맡기셔가지고 제가 메일로다가 그 텍스트는 제 책 비트코인 강했다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드렸더니,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 학부모들도 좀 민감하시고 그래서 양서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 강했다는 양서가 아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메일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도 식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박사과정까지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강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품절시키고 중고 책방까지 다 뒤져가지고 없잖아요. 온라인에 이제 새로 나왔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비트코인 책을 그 당시에 이 선생님은 양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텍스트로 못 쓰고 다른 책을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강했다 얘기했죠.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진짜 리니지 얘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리니지의 그 아이템이 몇 천만 원에 거래된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나오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 리니지 하는 애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 뭐 짱깨집 그 철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이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걸 하나의 진짜 진지한 탐구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렇게 박복하니까, 지적으로도 그렇게 박복하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엄청난 것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냥 자존심은 남아가지고 그냥 한국은행 국장님한테 박수나 치고 잘한다 하고 있겠죠. 진짜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잘하십니다. 네, 잘하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선입견이 없고 이 시대를 그냥 관찰하는 이 아이들은 이게 너무 오태민의 저의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리니지에 막 그 아이템 몇 천만 원 걸어야 되는데 그거 역사성을 막 얘기해주고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것이 향후에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화폐가 될 것이다. 화폐라는 게 무엇인지 본질을 얘기해주고 하면 막 애들이 너무 막 감동을 합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다 이 비트코인의 아이디어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리니지 현상이라든가 싸이월드의 도토리라든가 OK 캐시백 같은 게 다 이게 건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우리는 그걸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현상, 사회 실험을 다 해놓은 걸 그 외국의 지성들이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우리는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엘리트들은. 그래서 이게 평등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굉장한 신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 체계로 보면 이 앞에서는 전부 무지예요. 저나 그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무지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거에 더 접근을 잘하냐면 기존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기존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접근이 쉬워요. 좋은 정보 소스만 만난다면. 근데 이분들 주변에서 이분들이 참고하는 그 분들이 기존의 지식을 갖고 행세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형태로? 이분들이 막아요. 이분들이 이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이게 이 신비 앞에서는 진짜 다 필요 없거든요. 진짜 제가 비이커 안에 들어가는 뇌이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싶으면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벌, 있지도 않지만 지위 이런 게 다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아느냐, 모르느냐만 중요해져요. 이게 너무나 큰 알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요일에 올라온 저의 영상, 여기에 비트코인에 눈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것이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해요. 직관적으로. 야, 그렇구나. 근데 이게 식자들은 이 미친놈이 메모론까지 모르는 놈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평등합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진짜 미친놈의 헛소리라면 없어졌겠죠. 근데 이게 진짜 막 응? 이상한 현상, UFO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UFO가 있다 지금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있는 겁니다. UFO가 있듯이.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거기까지. 예, 식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은 내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만 됐어도 평등한 선에서 이제 식자들도 복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데, 이 인간들이 엄청 완고하고, 그 다음에 렛대로 엄청 따지고, 응? 저 새끼 근본 없는 새끼. 이런 게 그냥 머릿속을 지배해요. 이 사람들의 머리를. 근본 없는 놈이 말이야, 떠들고 말이야. 한국은행 국장님 태도를 보세요, 그거. 딱 그거 아니에요? 니들이 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냥 딱 보여요. 네가 뭔데? 네가 뭐 고시 봤어? 네가 무슨 대학 나왔어? 네가 뭔데 화폐를 얘기하고 네가 원장을 얘기해.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그분 자체도 굉장히 선량하신 분이고 그나마 그분이나 되니까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서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비겁하게 써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국장님은 제가 인간적으로는 참 제 옆에 계시다면 제가 좋아할 분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무모하다는 건 이게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말리고 싶다. 진짜 무모하시다. 너무 무모하시다. 예. 너무 이 지식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없으시다. 예. 문제가 있다. 제가 좀 잔인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군대를 휴가 나와가지고 제 모교를 가서 책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뭐 학교 앞에 서점에서 뭐 제 기억에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인 것 같아요. 책을 가지고 제가 제 모교의 중앙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쭉 보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쭉 가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제 후배들이 이제 칸막이 안에서 무슨 책을 공부하는지. 다 고시책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층부터 쫙 한번 다녀봤어요. 제가 호기심이 생기면 직접 하는 건 여러분들 제 기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녀봤는데 6층까지 쫙 봤는데 이과생들, 공대 학생들은 제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잘 안 와요. 중도에. 전부 문과 애들인데 야 진짜요. 저처럼 클라우제비치 전쟁론 이런 교양 도서는 단 한 권도 없어요. 진짜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전부 전공서적과 전부 고시책이에요. 제가 그때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야, 한국 사회는 이러다가 나중에 지적으로 파산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고시 출신들과 PhD를 받으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인고를 요구하고 진짜 그거야말로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다. 그거는 거기까지다. 그 이상으로 대접받으면 안 된다. 딱 거기까지 신호를 보낸 거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인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을 헛짓거리 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했고 또 거기에는 또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고시라는 거 엄청난 걸 해냈다. PhD라는 거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형도 박사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굉장한 그 인내력, 그 눈물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거기까지. 네. 그거는 거기까지. 네. 그 이상으로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안 된다. 네. 왜냐? 그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들은 그분을 대단히 높이 본다. 본인들도 그렇고. 권위를 막 부여한다. 상승장 되면 뭐 교수분들 막 튀어나옵니다. 교수분들 막 튀어나와가지고 전문가가 돼요. 우리나라는 오타쿠를 인정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타쿠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고. 예. 그 한국은행 국장님 같은 분들 30분 모아 놓으셨다는 그 강의에서 저랑 싸웠다는 거기서 어떤 높으신 분이 저한테 말싸움을 치니까 그 강사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거의 이렇게 실수로다가 그 강사 몇 살이죠?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근데 저는 알아들었죠. 강사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교양 있게 이게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이 지적인 시련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진짜 반성해야 된다. 비트코인이란 이런 빅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저의 오디언스는 매달 복권을 사는데
10만 원, 20만 원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매달 복권을 사는데 10만 원, 20만 원 쓰시는 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복권은 부자들이 사지 않잖아요. 제가 소개했던 그 돈의 심리학을 보면 미국도 복권 소비 그 원룸이 뭐 독서에 들어가는 돈, 화장품에 들어가는 건 다 합친 것보다 웬만한 레저를 합친 것보다 더 많더라고, 복권 소비량이. 그리고 그것도 소득 구간에서 하위 2개 구간인가 3개 구간에서 소비를 하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로또를 사겠어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대값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저들이 야만적이고 저들이 무식해서 그래.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합리적이고 다 이성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저는 그분들이 제 타겟 오디언스거든요. 그분들에게 비트코인을 소개하고 뭐 복권 살 거면 비트코인 사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락장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상승장이 되면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집을 담보로 걸고 막 이러죠.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돈을 벌어다 주는 무슨 복권으로 보기 이전에 이것을 문명사적으로 먼저 보시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알미라는 하나의 거대한 알미인데 우리한테 알을 요구하는데 이 알 앞에서는 모두가 지금 평등하다. 오히려 식자하고 행세했던 분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인간관계 설명 안 되지만 그들이 불리하다. 예. 선입견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이거는 열린 기회다. 아직은. 우리가 10년, 20년 지나서는 정말 이 과연 공평했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지만 아직은 이것이 열려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예. 옥수수밭은 남아있다. 예. 오늘은 제가 원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서론 얘기하다가 오늘 분량은 다 끝났네요. 이거를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올리기로 마음 먹은 거겠죠. 무더위 잘 보내십시오.